삼성 디스플레이는 QD-OLED를 내년에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5인치 기준으로 연 100만 대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QD-OLED는 LG의 화이트 OLED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왜 LG와 동일한 화이트 OLED 방식이 아닌 QD-OLED를 선택했을까요? 삼성전자의 반응은 아직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과연 삼성 디스플레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위의 의문에 대한 정답에 접근하려면 화이트 OLED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오늘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 트립을 시작합니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LCD와 OLED는 크기나 해상도 혹은 백라이트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 패널에는 약 1억 개의 레드, 그린, 블루 서브픽셀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구동하여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각 픽셀을 구동한다는 것은 픽셀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밝기 조절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구동을 위하여 각 서브픽셀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OLED의 경우 LCD와는 달리 전류양을 조정하여 밝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전압 구동 방식인 LCD에 비하여 회로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서브픽셀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브픽셀 혹은 픽셀에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픽셀 면적에 대한 빛이 나오는 면적의 비율을 개구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개구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높은 개구율을 갖는 패널과 낮은 개구율을 갖는 패널의 차이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화면 밝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낮은 개구율의 패널이 동일한 밝기의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면적의 발광 영역에 큰 면적에 주입되는 동일한 양의 전자를 주입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발광 영역은 그만큼 높은 전류 밀도에 의하여 혹사당하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패널의 수명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버닝 현상이 빨리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화이트 OLED의 서브픽셀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삼성이 QD-OLED를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클루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픽셀 대신 하나의 그린 서브픽셀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LCD나 OLED 모두 유리기판 위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하는 첫 번째 공정입니다. 두 번째 공정은 백색광을 필터하여 녹색광만을 추출하기 위한 칼라 필터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형성된 칼라 필터 위에 투명 전광 역할을 하는 ITO를 형성하게 되면 기판의 전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20여 개 층으로 구성된 유기물과 전자를 주입하는 알루미늄 음극을 증착하게 되는데 전 공정을 포함한 모든 공정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화이트 OLED의 구조에 대하여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화이트 OLED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LGD가 아닌 회사로서 화이트 OLED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것은 특허입니다. 2009년 LGD는 코닥에게 약 1,000억 원을 지불하고 OLED 관련 특허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한 액수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좋은 딜이었죠. 그것들 중 대표적인 특허는 3개 이상의 발광층을 포함하고 소자 중간중간에 커넥팅 유닛을 포함하면서 백색광을 내는 OLED 소자를 이용하여 RGB 서브픽셀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특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허 만료 시기가
2025년이므로 아마 그때부터 일부 기업들은 원한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화이트 올레드 TV 패널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 QD OLED를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허 이슈 이외에 작은 크기의 패널에서도 8K 해상도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화이트 올레드 방식은 작은 사이즈에서 8K 해상도 구현이 수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던 개구율에 있습니다. 화이트 올레드의 경우 전류구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품들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회로부의 면적이 넓어져서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면적이 LC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개구율이 작아지게 되며 4K 해상도 65인치 OLED TV의 경우 개구율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8K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개구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회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픽셀의 크기에 비하여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OLED TV가 55인치부터 상용화되어 있지만 8K TV는 80인치 이상에서만 상용화되어 있고 가격이 1억 원에 달하는 65인치 롤러블 TV도 8K가 아닌 4K만 상용화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제 QD OLED의 구조를 살펴보고 화이트 올레드와 비교하면서 왜 삼성이 QD OLED를 상용화하려고 추진 중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빛이 나오는 방향이 화이트 올레드와 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회로부가 위치한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빛이 나오게 되므로 개구율 감소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패널에서 빛이 나오는 영역이 화이트 올레드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탑 에미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핸드폰에 사용되는 모든 OLED는 전부 탑 에미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픽셀 사이즈가 TV에 비하여 훨씬 작은 핸드폰용 OLED에서 개구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QD OLED가 개구율이 높은 탑 에미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두 가지 장점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패널 사이즈에서도 8K 해상도 구현이 훨씬 용이하며 또한 패널의 밝기를 화이트 올레드에 비하여 높게 세팅하면서도 동일한 수명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화이트 올레드 TV는 LCD에 비하여 밝기 세팅이 절반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좀 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HDR 구동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QD OLED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뛰어난 색재현 능력에 있습니다. 화이트 올레드는 백색광을 칼라 필터로 필터링하여 RGB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라 필터의 한계 때문에 샤프한 스펙트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QD OLED는 청색광을 사용하고 이것을 서픽셀에 따라 퀀텀 닷을 이용하여 높은 효율로 샤프한 레드와 그린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높은 전기 효율과 뛰어난 색재현율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D OLED는 백색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색광을 사용하고 그것을 그린과 레드로 변환시키는 원리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코닥의 특허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에서 봤듯이 공정이 간단한 화이트 올레드 대신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탑 에미션 방식을 택함으로써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화이트 올레드 자체도 기존 LCD에 비하여 높은 생산 가격이 단점으로 꼽혔으나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표를 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바로 이 점이 삼성의 고민일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출시된다고 하니 우리